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선 테마주 시리즈 5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련주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대선 관련주를 열심히 올리다가 생각보다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공부한 것들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올렸는데 물론 이렇게까지 요청을 하신 분은 이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긴 했지만 대선주 많이 올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처음 올라오는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어제 저녁에 캡처했거든요. 관련된 걸 공부를 하다가 영상은 어제 못 만들고 지금 오전에 만드는 중인데 일주일 전에 답변 달고 처음 만드는 거 너무 혹시라도 기다리셨다면 약속을 늦게 지킨 점 죄송합니다. 일단은 뭐 앞으로 계속 다른 후보들도 테마주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대선 테마주를 공부하다 보니까 한 3편, 4편 정도 넘어오니까 와 이거는 도저히 영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대선 테마주는 내가 이번에 안철수 뭐 예상 후보가 좀 강세일 것 같아. 그러면은 인터넷에 치면은 나오는 대장주 얘기하는 게 다예요. 안랩, 써니전자 끝. 그 이외에 다른 종목은 진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느낀 건데 이런 종목이 있구나 정도로 분류는 해놓되 정말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허무맹랑한 연관성을 만들어 놓고 테마주입니다라고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그 후보들이 과거에 호재가 있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이 수많은 애들이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그냥 안철수 예상 후보는 안랩과 써니전자가 대장주입니다. 이 블로그 가도 그 얘기하고 저 블로그 가도 얘기하고 저 블로그 가도 그 얘기하면 그냥 그 종목만 보시면 돼요. 영상은 계속 만들어 드리겠지만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대선 테마주는 크게 언급할 필요도 없는 테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테마주의 특징을 이거는 이제 5번째 시리즈 와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영상이 짧아질 것 같은 후보들이 앞으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자료 화면으로는 계속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인터넷에 떠도는 테마주는 허상이 많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세력들이 추후 장난을 치기 위한 밑밥들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은 대장주 1등 대장주 하나 띄워놓고 고점에 가면은 그 다음에 개미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좀 떨어뜨리겠죠. 그때 2등주 이렇게 올리죠. 그리고 다시 떨어뜨리겠죠. 근데 1등주, 2등주, 뭐 3등주까지 전부 다 이제 고점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이때 언급해 놓은 것들 중에 가장 그래도 뭐 실적도 좋고 얘는 그나마 그래도 친인척 소문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하나 골라서 움직임이 없던 애를 뒤늦게 띄워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관련된 주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포들이 그 자기들 종목을 테마주입니다 하고 엮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찌라시 같은 것들을 뿌려서 언급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의 관련주라고 검색해 보시면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도 몇 개 없어요. 진짜 몇 개 없어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과거를 언급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뭐 이재명 예상 후보, 안철수 예상 후보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올라갔던 애들이 또 올라가요. 대장주입니다. 1등주하고 2등주, 3등주까지 있다고 하면은 맨날 대장주 하던 애는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얘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과거에 누구의
테마 대장주는 이겁니다 하면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 아직 안 갖는 종목 있죠. 아직 안철수 관련주는 그 안철수 예상후보 관련주가 좀 저는 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련주 대장주를 검색해서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매수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후보의 테마성이 소멸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혹은 지금은 후보입니다 하면서 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전에 예상 조사 하잖아요. 사전 조사 하잖아요. 근데 얘가 막 5위, 6위 이래 밀려나 있어. 그럼 그 후보들 관련된 종목은 크게 못 가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빨리 털고 나오면 되고, 테마주는 순환매가 됩니다. 와, 대선 테마주가 뜰 때가 됐어 하면서 예상 후보들 관련주가 어느 정도는 같이 움찔움찔은 해주지만 반등이 나오는 게 순환매가 돼요. 그래서 사전조사를 했을 때 1, 2, 3등이 있으면 1등, 2등, 3등 순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반등이 나왔다 싶으면은 좀 고점이라도 그 다음에 2등으로 움직일, 혹은 얘하고 비슷하게 같이 스타트 끊었으면 3등이나 4등쯤 되는 애 거를 그때쯤 이제 나중에 후발대로 매집을 하시게 된다면 매수를 하시고 짧게 먹고 나오시는 전략도 사용하실 만합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는 선거일이 예를 들어 1월 1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월 1일 날 당선 이렇게 딱 됐을 때 나머지 테마 다 주고 당선자 테마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소수고요.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 1월 1일이 그 선거일이라 하면은 한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냥 꼬꾸라집니다. 이거는 임의로 제가 정한 날짜예요. 선거 날짜 1월 1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1월 1일이 예를 들어 선거 날이면 10월달, 11월달 어떤 종목은 12월 초쯤 돼가지고 다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달 전쯤에는 대선 테마주는 동시에 다 털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거기서도 2배 더 올라갈 종목들도 나오겠지만 그거 바라고 있다가 반에 반토막 나는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대선 테마주가 그렇게 급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사설을 길게 했던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테마주는 할 얘기가 없어요. 자, 왜 할 얘기가 없냐? 자, 1994년 밑에서부터 갈게요. 이거는 그냥 사법연수원,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 했는데 그 다음에 지청장 검찰총장을 했습니다. 이때 검찰총장 됐으니까 윤석열 예상 후보 관련주가 움직여야 됐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때는 테마성이 없었던 거예요. 이분은 그냥 검찰총장이었던 거지. 검찰총장 됐으니까 그 관련주가 2배, 3배. 예를 들어 그 전에 이미 좀 이슈가 됐던 분이면은 조금은 움직였을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인들 관련주, 정치인들 관련주가 보통 2배, 3배, 5배는 기본이고 10배까지, 최대 거의 10배까지 간다고 보면 되는데, 거의 안 움직이는 조건이기 때문에 과거를 살펴보셔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요 밑에 내용은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해드리는 게 적을 게 없어서 적었어요. 윤석열 예상 후보가 살아온 과정, 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학사,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고요. 검사, 부부장 검사, 검찰 연구관, 중수 2과정, 중수 1과정, 부장 검사의 과정을 거치고 요 위의 과정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관계 없다는 점, 그냥 적어드렸어요. 적을 게 없어. 테마성은 이게 답니다. 서울대, 법대, 그러니까 동문도 나오겠죠. 서울대 동문은 정말 많습니다. 관련주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했다.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이고요. 그리고 선후배로 엮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나오는 고등학교, 고향, 그리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읽어는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끝까지 보실 분은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뒷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 앞에 영상에서 늘 언급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만 보시면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가 움직였던 시기가 딱 요겁니다. 2019년 10월 14일쯤 이제 조국 후보가 사퇴했을 때 그때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떠올랐죠. 그래서 그때 조국 관련주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관련 테마주가 움직였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심지어 이때 안 움직였던 종목도 있어요. 그나마 좀 핫하게 엮여 있는 종목들이 이때 처음으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테마주라는 명목하에 움직임 흔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2월 1일 날 대선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요때 이제 주식이 본격적으로 관련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16일부터 이게 관련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흔적이 발견됐는데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나는 그 대통령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가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그 대선 뭐 그거죠, 지지도 순인가 뭐 그거를 아마 했나 뭘 아무튼 했는 것 같아요. 진짜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6월 16일부터 6월 15일 날이 그때 그 미국장하고 한국장이 바닥으로 떨어진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6월 16일부터 이제 윤석열 예상 후보 관련주가 꾸준한 상승이 나왔어요. 테마로 엮인 종목. 그래서 6월 16일 이후에 약간 상승 추세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흐름을 이어갔는지 안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주 연관성을 제가 그냥 뇌피셜이죠. 이게 무조건 맞다가 아니고 제가 그냥 그래 기준을 잡고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자, 시간 바쁘신 분들은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20년 6월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대선 주자의 이슈가 좀 이제 많이 부각이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약간만 움직였다 하면은 6월 달에 오히려 이때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때 이제 크게 움직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장주는 서현인 것 같아요. 서현인 것 같은데 과거에는 서현이 아니고 서현전자였는데요. 그때 당시 서현전자의 대주주가 모베이스라는 회사인데 모베이스가 이 서현전자의 대주주였고 이게 나중에 서현전자를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인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베이스 전자로 바뀌면서 이제 나중에 그 테마주,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테마주로 편입이 됩니다. 편입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이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로 넘어간 거죠. 이름만 바뀐 뭐 그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대장주였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면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같은 종목이라고 인식을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편입이 되고 나서 이제 3등주로 좀 밀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현전자가 없어지니까 그 기대성이 서현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일단 잠깐 보실게요. 그리고 이제 얘는 과거의 자료에는 언급이 안 되던데 최근에 대장주락 하면서 덕성이 많이 언급되는데 덕성 같은 경우에도 꽤나 움직임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요 세 종목이 1, 2, 3등주인데 서현이 대장주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6월달 이후에 움직임으로 보면은 그리고 덕성이 2등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3등이 모베이스 전자, 서현전자의 힘을 받아서 3등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줄 꺼놓은 게 1차 시즌, 2차 시즌, 3차 시즌이고요. 1차 시즌 이후에 상승, 2차 시즌 이후에 상승, 3차 시즌 이후에 상승이 나온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현이 보면은 제가 요 시기를 얘기 드렸을 때 2월 1일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1월 31일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관련주가 같이 움직였거든요. 자, 이때를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때 보시면은 서현이 움직이는 폭이 낮았고요. 보시면은 모베이스 전자가 굉장히 급하게 상승이 나왔죠.
한 3연상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이때 덕성도 낮았어요. 덕성이 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형성된 고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덕성이 이때 너무 많이 갔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6월 달에는 보시면은 서현이 한 123% 상승, 아까 얘기 드렸던 6월 16일부터 상승되는 폭이 거의 한 2점, 상승폭이니까 1.3배락 해야 되나? 2.3배락 해야 되나? 아무튼 2배하고 30% 정도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서현이. 근데 덕성은 한 55%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모베이스 전자는 44%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과거에 바로 얼마 전에 대장주가 모베이스 전자, 서현전자의 힘을 받아서 모베이스 전자였는데 이때 당시 고점에 갔다라고 판단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대장주는 서현으로 갈아타져 있는 상태고요. 아마 대장주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는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모베이스 전자를 매매하기 할 만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만하다고는 생각하는 게 과거 고점 대비 많이 흘러내려왔는 상태고, 이런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를 엮이면은 진짜 여기서 엄청난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는데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언급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목만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떤 테마성으로 엮였는지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자, 서현 같은 경우에는 유재만 사회이사가 서울법대 동문이고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이랍니다. 자, 이거는 제가 혹시나 과거 자료를 땡겨와서 지금은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사회이사라는 테마는 소멸될 수도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는 안 보는데, 아무튼 대장주의 지금 이슈는 요걸로 지금 엮여 있는 걸로 판단됐고요. 모베이스 전자는 이제 현재 3등주, 현재 기준으로 3등주고 대장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김병옥 사회이사가 서울대 동문이고, 모베이스 전자가 서현전자 최대 주주를 하고 있다가 인수를 했다. 그리고 뭐 또 사회이사 중에 누구라고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루머가 있고, 덕성은 좀 늦게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봉근 대표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김원일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현전자가 관련주로 움직일 때는 얘는 그냥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만 엮여 있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2020년 1월 31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더니 현재는 대장주급으로 거의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언제 제가 요 뒤에서 언급할 종목들 중에 언제 그 중에서 또 한 명이 튀어올라가지고 이제는 내가 대장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간과는 하지는 마시고요. 그렇다고 그런 종목까지 다 눈뚫어지게 쳐다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과연 매매를 해야 될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 급하신 분들은 영상이 기니까 자르시면 되고요. 뒤에는 이제 기타 종목들 간단하게 언급 드릴게요. 자, 대선에 관심 없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기대감에 아직도 반등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서현전자일 때 과거에 갤럭시 S5 흥행 때 매출의 정점을 찍었고요. 서현전자도 그렇고 서현도 그렇고 현재 좀 경영 상태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길게 봤을 때 좀 하락 추세인 상태고요. 장점은 정치 이슈로 고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높은 폭으로 대선 출마하겠다 하는 순간 얘는 진짜 5배 이상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선 후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쪽박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5배 이상 가는 대박일 수도 있지만 안 하면은 소폭 손실일지 쪽박일지 장담은 못 하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 종목들이 그냥 과거에 이런 이슈가 없을 때부터 그냥 실적이 안 좋아서 흘러내려온 폭입니다. 그냥 실적에 맞춰서
그냥 쭉 내려가다가 최근에 이제 대선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대선 기대감에 들어왔는 물량들이 털리겠죠. 근데 얘가 기대감이 올라가서 요래 고점에서 이래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털리더라도 이렇게 뚝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되는 수익 대비 위험 손실폭은 좀 약간 소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 기준에서 대선에 관심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언론 플레이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상승을 못할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전에 계속 꾸준히 이슈는 될 거예요. 그때마다 웨이브는 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다. 다만 이런 이슈 관심을 없다 할지 오케이 출마해 보겠어라고 얘기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윤석열 그 검찰총장 테마주 대장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시점부터 이후에 언급될 종목은 관심 안 가지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여기까지 보신 분들 나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뒤에 어떤 종목이 어떤 테마로 엮였는지 그냥 쭉 서술형으로 읽어 드릴 겁니다. 읽어 드릴 건데 그거 그냥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으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많이 흘러가니까 빨리 얘기 드릴게요. 자, 기타 줄어서 움직임은 비슷하지만 폭이 굉장히 작은 애들이에요. 테마성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는데 폭이 너무 작아서 크게 안 움직일 것 같은 종목이고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래도 눈여겨는 볼만하다. 자, 빨리 얘기 드리겠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자회사급인 거고요. 모베이스 전자의 최대 주주 회사 모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성 지금 같이 이슈로 뜨고 있죠. 똑같은 테마성. 이봉근 대표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김원희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요 두 번 적었네요. 그리고 서현 탑메타라고 서현이화가 서현이 자회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고요. 아이크래프트 이 종목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급은 좀 되더라고요. 블로그나 이런 쪽에 언급은 되고 있는데 제가 제 기준에서는 움직임이 좀 너무 작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만약에 덕성처럼 차후에 대장주로 치고 올 놈이 있다고 하면은 얘가 될 확률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은 드네요. 근데 현 기준에서는 너무 비슷하게는 시기를 잡고 움직여주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관심을 크게는 안 줘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러셀 권순옥 대표가 충암고 동문이라 그리고 화천기공이 있는데 얘랑 화천기계랑 솔직히 약간 연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화천기계는 워낙 강하게 조국 테마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 그 조국이 뭐 사퇴했다라고 기사가 떴을 때 얘는 그냥 잔잔하게 흘러갔고요. 화천기계는 뚝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아무튼 테마성은 양동관 사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요 종목들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훑어볼 만하고요. 언급은 되고 있지만 정말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는 종목 대형포장 권택환 대표가 서울대 동문, 윤복희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 신호철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요. 이그젝스 이경훈 사회이사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및 의정부지검 고양지사에서 함께 근무를 했답니다. 화천기계를 모회사로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조국 테마주 조국 테마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TV 얘는 약간 움직임은 유사한 느낌은 있었는데 그래도 좀 뭐랄까 해야 되나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 많았었어요. 차트를 봤을 때. 그래서 아예 그냥 연관성 없는 종목으로 빼버렸고요. 송재호 전 대표가 충암고 동문입니다. 자, 그리고 신송홀딩스 조갑주 대표가 서울대 동문이고 조승현 대표가 서울대 동문입니다. 그리고 알루코 종속회사인 현대알루미늄이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고향인 충남 논산시에 소재가 있답니다. 뭐 그렇다 칩시다.
뭐 이런 거 연관으로 다 엮으려고 하면 진짜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소재인데 뭐 과거에 뭐 예를 들어 뭐 땡땡 친구였다 뭐 그런 거라도 좀, 아니면 혹은 정말 친한 뭐 이웃집에 있어가지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건 이런 테마성 솔직히 진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유한타증권 서명석 사장이 충암고 동문이고요. 한창 최승환 대표 서울법대 동문이고요. 부방 허브열 사회이사 사법연수원 선후배 관계랍니다. 그리고 태평양에 근무한 적 있고요. 요거는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 고양이 소재인 경우로 테마성이 엮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치면 너무 많은 종목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왜 테마성으로 엮이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진짜 이 테마성에서 알짜배기가 터질 때가 있어요. 고양이 소재를 했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친분이 정말 강한 대표이사가 정말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강하게 올라와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도 제가 몇 개를 봤었습니다. 다른 후보들 거 한번 훑어봤을 때. 그래서 테마성 자체는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 플러스 알파에 뭔가 사유가 붙는다 하면 굉장히 강한 테마성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 그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대선 테마주를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뇌피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 멘트를 날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보고 계시다 하면은 정말 제 영상을 좋게 봐주신다고 판단이 되네요. 자,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천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